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97번째 순서로 오늘은 위당 정인보와 범산 김범린의 각별한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이 12살 때 조국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 통곡하는 어른들의 그 몸부림을 보았다. 그분들의 서러워하던 그 모습이 내 인생의 가는 길을 지배하는 자극이 되었던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조국 독립의 염원이 유일의 신념처럼 몸에 배었을 것이다. 1963년에 나온 내 인생 편력의 회랑에서 라는 글에 실린 범산 김범린의 회고입니다. 범산은 1919년 3.1운동 거사 당시 만해 스님의 지도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배포하고 출가사찰인 부산 범어사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일제히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고 그 뒤 프랑스로 유학을 가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피압박 민족 결의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활약한 사연은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8번째 순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산 김범린의 결애와 나라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8년 귀국한 뒤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중에서 프랑스어와 불교 용어 심의와 자문을 맡았습니다. 범산은 이렇게 사전 편찬 등 우리말과 글을 살려내는 일에 진력하다가 결국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투옥되고 옥고를 겪었습니다. 몇 해 전 제작 개봉되었던 영화 말모이에서도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줄 짐작하게 했지만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고 한들 실제 그 일을 겪은 선각자들의 고통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모르면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잃게 되고 조선민족의 존재를 망각하기에 이른다. 조선말의 발달은 조선민족의 발전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다. 조선말의 쇠퇴는 조선민족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대들은 조선말을 연구하여 조선의 발달을 도모해야만 한다. 효당 스님이 세운 경남 사천 다솔사 불교 강원에서 1934년 범산이 학인들에게 한 강연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아직도 그 강연 장면이 마치 직접 듣고 있는 것 같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현재의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감찰위원장을 맡았던 위당 정인보와 감찰위원으로 참여했던 범산이 함께 찍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회, 당시 신문에서는 우리말 사전 편찬회 창립이라고 썼습니다. 이 조선어 사전 편찬회 창립 당시 발기인과 위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오랜 인연이 있었으며 위당은 범산의 스승인 만해 스님과도 돈독한 우정을 간직해온 인연이 있습니다. 한편 위당은 일제강점기의 해화전문학교 시절부터 출강하며 조명기, 이종익 등이 그의 강의를 들으며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고
해방 후 종립대학 동국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젊은 피 뛰는 소리 하늘 울린다. 백두산 동해물을 예에서 빛내어 이 나라 결의의 복터대거라는 교가를 작사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범사는 미군정 시절 동국대학교가 학교 부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애써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1960년대 초반에는 동국대학교 총장을 맡아 인도 철학과를 신설하고 유학에서 돌아온 이기영을 교수로 임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불교 종립대학의 기틀을 다졌으며 대학생 불교 연합회 창립을 적극 지원하는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위당은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다며 조선의 청년들은 만해를 우러러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해가 입적하자 풍나나 매운 향내 당신에야 견줄선가 이날에 님 계시면 별도 아니 더 빛날까 불토가 이외에 없으니 호나 돌아오소서 라는 조시로 애절한 심경을 담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위당을 범사는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진에는 숱한 인연을 함께 간직해온 동지이며 스승과 제자인 두 선각자의 깊은 정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 요즘 같으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형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닐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위당 선생님의 맏아드님인 정연모 선생님이 제 모교인 여주중농업고등학교에 봉직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1986년부터 10여 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한문 원전 강독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한문 원전 읽는 공부에 소득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들려주는 옛날의 실화를 듣는 재미는 뜻밖의 소득이었습니다. 위당과 범산 두 분의 인연 이야기도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죠? 천재라고 하던 육당 최남선이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고 중추원 참의인가 하는 좀 타이틀을 받았을 때 위당과 만해 두 분이 육당은 죽었다면서 관을 메고 장례식을 치르는 뭐라 그래야 되니까 요즘 말로는 퍼포먼스입니까?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 얘기는 제가 선생님께 자세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죠. 그리고 1991년인가 제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고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화엄사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께서 화엄사 가면은 그 김범린 선생 아들이 출가해서 그쪽 스님이라는데 어떻게 지내나 좀 알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범산 김범린 선생님의 아드님이 그쪽에서 수행자로 사시다 세상 떠난 지 오래됐다는 말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시절에 그런 복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몇 말씀 더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칩니다.